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지전문대학 보건의료정보과 윤서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학과 전공 분야의 진로와 취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다시 급속하게 확산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감염성 질환이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현재 우리 보건의료정보 전공 학도들의 역할도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리 보건의료정보 학도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의 전공 분야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우리 보건의료정보 분야와 관련된 진로 및 취업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는 하겠습니다만 전공과 관련된 각종 면허와 자격의 종류, 또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공 분야와 관련된 취업 및 각종 시험 중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우리 보건의료 정보 분야와 관련된 진로 및 취업 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공과 관련된 진로와 취업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전공 분야인 보건의료정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실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의료정보학과는 보건의료행정과 의료정보 시스템을 융합한 전공 분야로서 21세기에 접어들어 급격하게 성장 가속하고 있는 보건의료 산업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며 국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하여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의료 분야에 최고 경쟁력 있는 의료정보관리, 보건교육, 의료기관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친절한 인성을 지니고 창의적이며 능동적이고 다재다능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전공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 보건의료정보학도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공 지식과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질병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과 경영을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며 이를 위해 의료인과 환자에게 효율적이고 불편함이 없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의료 분야 이외에도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건 그리고 의료 복지를 아우르는 전 분야에서 전공 지식과 정보 관리 능력을 갖추고 미래지향적인 전문 인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는지 우리 보건의료 정보 학도들의 진로 및 취업 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과 전공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야는 병의원 및 종합병원, 건강검진기관 등의 의료기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의료기관은 우리의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사고를 당했을 때 각종 검사와 의학적 치료 과정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진료 기능 이외에도 의료기관은 의학에 대한 연구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대한 보건관리자의 기능까지도 수행하는 것이 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관에서 우리 보건의료정보 전문가는 의료기관 내 여러 부서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의료 정보를 관리, 분석하는 일들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료 접수와 진료비 수납관리, 입퇴원 수속 등을 수행하는 원무 업무부터 병원에서 사용되는 여러 물자를 구매하고 불출하는 구매 관리 업무, 환자의 의무 기록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정리, 보관하며 각종 통계를 산출하고 환자 개인의 의료 정보를 관리하는 의료 정보 관리 업무, 또 병원의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 업무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업무를 조정, 통제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경영 분석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기획 업무 등의 행정 업무 및 의료 정보 관리 업무를 우리 보건의료 정보 관리자들이, 보건의료 정보 전문가들이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에 있어서 다른 분야의 일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질병과 사고에 노출된 환자의 생명을 유지, 보호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 과정을 거쳐 빠른 시간 안에 일상생활에 복귀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에 보건의료 분야 중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 보건의료 정보 전공자들은 이와 같은 의료기관에서의 직무 수행과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여러분들이 각종 보건의료와 관련된 연구 또는 국가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의료기관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 및 업무 수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전공 분야와 관련이 있는 진로 취업 분야는 바로 보건직 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건직 공무원들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을 위한 각종 보건, 의료 및 복지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보건직 공무원은 우리나라 행정부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나 또는 각 시도 또 시군구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 그리고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주 업무로 하는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해야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강의 후반부에서 이러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 대비 전략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는 보건의료 공공기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라든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대원이 이에 속하며, 이러한 기관들은 주로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나 여타의 정부 부처에서 수립한 정책들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보험자로서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또 이렇게 징수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의료기관에 이러한 진료비를 지불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불을 할 때 제3자 지불 제도라고 하는 보건의료 시스템 하에서 적절하게 의료 서비스가 시행이 됐고, 이에 따른 진료비가 적절하게 의료기관에 지불되는지 심사평가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공공기관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보건의료와 관련된 기술 또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연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한국보건의료분쟁중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 사고로 발생된 여러 가지 의료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조정 중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보건의료 공공기관들도 보건직 공무원과 함께 여러분들이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전공 과목 또는 전공 지식을 통해서 이러한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이러한 보건의료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전공과 관련된 진로 및 취업 분야로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화재사고나 여타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이와 관련한 진료비 보상과 각종 사고 처리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바로 손해보험회사가 되겠고요. 10여 년 전부터 일상화되고 있는 실손보험, 즉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이외에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료비 보장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민간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곳이 바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회사의 주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의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성화재라든가 동양화재 또는 메리츠화재 등이 있으며 이곳에서 우리 전공자들은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 발생 시 사고의 경위와 내용을 파악하여 보험 가입자 또는 피해자들에게 적합한 보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손해사정 업무나 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의 보험 가입 자격 여부 또는 보험금을 책정하는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계리 계약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전산 정보 기술인 IT 분야를 의료와 접목하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분야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IT 분야 업체에도 우리 전공자들이 대다수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OCS, 즉 처방 전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과 전자의무 시스템, EMR, 또 영상 저장 전달 시스템인 팍스 등 전산 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개발 및 구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AI 기반의 의료 분야 신기술 개발 업체들에도 우리 전공자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건의료와 관련된 단체 또는 협회로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한결핵협회 등에도 우리 전공자들이 많이 진출하여 이런 관련 협회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건의료 분야의 컨설팅 기업 또는 마케팅 및 리서치 회사 등에서도 우리 전공자들의 역할이 다분히 많이 수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양한 진료 및 취업 분야에서 우리 보건의료 전공자들은 그 역할과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 하에서 그 역할과 임무가 상당히 막중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졸업 시기에 또는 졸업한 후에라도 이러한 진로 및 취업 분야에 본인들의 적성과 또 본인이 전공한 전공 과목들, 전공 지식 분야들을 10분 발휘하여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건의료 정보 전공과 관련된 진로 및 취업 분야에 최근 우리 학과 졸업생, 즉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되겠죠. 우리
졸업생들이 취업한 분야를 간략히 몇 군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의료기관으로서는요, 서울 목동에, 양천구 목동에 소재하고 있는 이대 목동병원, 그리고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서울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는 노원을지병원 및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대학병원, 아주대학교 요양병원, 그리고 온누리병원과 강서 미즈메디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과 카톨릭 국제성모병원, CM병원, 일산 차병원, 명지성모병원, 명지병원, 그리고 건강검진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 및 리더스 헬스케어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우리 졸업생들이, 전공자들이 취업해서 활발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으로는요, 인천공항 검역소, 그리고 서울특별시, 그리고 서울시 서북병원, 서울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행정 업무 및 관련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그리고 이런 보험과 관련된 관련 업체로는요, 롯데손해보험, KCA 손해사정, KG 손해사정, 국제손해사정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우리 전공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며, IT 분야 업체 및 기타 분야로는 주식회사 유비케어, 해피텔레콤, 그리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속의 연구소, 그리고 플랜B 손해사정 컨설팅과 농협에서도 우리 졸업생들, 전공자들이 우리 전공 전문 지식을 10분 발휘하여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 정보 1, 2학년 학생들도 앞으로 이런 전공 지식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 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히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내용들을 갈고 닦으시기 바라겠어요.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물결과 함께 우리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IT와 의료를 접목한 보건의료 IT 업종이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구축된 인터넷은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보통신 매체가 되었으며, 이와 함께 급속하게 발전한 전산정보 기술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기본적으로 구축되어져야 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처방 전달 시스템인 OCS를 비롯하여 전자의무록 시스템인 EMR, 영상정보 전달 장치인 팍스 등을 비롯해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최첨단 인공지능 진단 장비까지도 우리 보건의료 분야에서 발전해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보편화된 EMR, 즉 전자의무기록을 개발하여 구축하는 모 회사의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업체에 우리 졸업생들, 즉 여러분들의 선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이 회사에서 이런 EMR과 관련된 기술 지원, 또 각종 기술 상담 및 향후 기술 개발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AI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암 진단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루닛이라고 하는 업체의 홈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환자로부터 획득한 수백만 개 이상의 영상 진단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인체 내에 있는 암세포의 부위와 크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 방법까지 컴퓨터가 제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의료 인공지능 분야. 오늘 탐방해볼 곳은 의료 AI 스타트업 루닛입니다. 이미 장외 주식 시장에서 기업 가치 1조 원을 넘나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의료 AI 스타트업으로는 최초로 유니콘에 등극하게 됩니다. 함께 가보시죠.
의료 AI는 엑스레이와 CT, 자기공명 진단 등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질병 발생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독해 의사의 진단을 보조합니다. 특히 오진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주고 미세한 질병까지 잡아내는 의료 AI의 부가가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앞당겨진 언택트 시대를 맞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을 활용해 암과 같은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 AI 솔루션은 루닛뿐만 아니라 앞서 코스닥 시장 입성에 성공한 의료 AI 기업들의 베이직 포트폴리오로 통합니다. AI로 암 정복을 목표로 둔 루닛은 폐질환과 유방암 진단 AI 솔루션으로 국내외 의학계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루닛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암을 정복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암의 유병률로 보면 세계적으로 1, 2위가 이제 유방암이랑 폐암이거든요. 그 암종의 진단에 기본적으로 쓰이고 있는 검사인 흉부 엑스레이와 유방 촬영술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제품이 실제로 지금 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유방암 진단 솔루션인 루닛 인사이트 MMG는 유방 촬영술 내 유방암 존재 여부를 97%의 정확도로 검출해내고 의심 부위의 위치 정보와 의심 정도를 수치로 표기합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 소프트웨어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뿐 아니라 유럽 CE 인증과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까지 모두 획득했습니다. 노벨의학상 선정기관인 스웨덴 왕립 카롤린스카 연구소가 진행한 비교 분석 연구에서 루닛의 제품은 상용화된 유방 촬영 AI 진단 솔루션 중 가장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폐질환 진단보조 AI 소프트웨어 루닛 인사이트 CXR 역시 97%의 정확도로 폐결절 및 종괴, 기흉 등 폐 비정상 소견을 검출해냅니다. 의료 AI 기술을 활용해 타 산업군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경쟁사들도 많지만 루닛은 의료 분야를 벗어나지 않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고수해 승부를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일찌감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해 후지필름, 제너럴 일렉트릭, 필립스 등 굵직한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축적되어온 글로벌 파트너십 덕분에 루닛은 이미 국내외 유명 기업들과 벤처 캐피털로부터 1,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탑티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바 있고요. 국내에서는 IMM, 인터베스트, 카카오, 네이버 와 같은 그런 대표적인 그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바 있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후지필름한테 전략적 투자를 받은 바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액체 생검 기업인 가단텔스로부터도 전략적 투자를 받은 바 있고요. 건강보험, 급여 문제 등이 남아있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의료 AI 제품 매출은 아직 저조한 상황.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 일찍 뛰어든 덕분에 2020년 14억 원이었던 루닛의 매출액은 지난해 100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루닛의 진단 솔루션은 지난 2019년 일본의 후지필름과의 협업을 통해 일본 시장에 진출했으며 유럽과 북미 지역 등에서 판매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은 2018년부터 연평균 50%씩 성장해 2025년엔 약 43조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닛은 기존 의료 AI 업체들로부터 차별화 가능한 차세대 핵심 포트폴리오 AI 바이오마커 플랫폼 루닛 스코프 IO를 올해 상반기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암의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암 환자가 어떤 항암제에 잘 반응을 할지를 잘 예측해줌으로써 전반적인 생존율을 높여준다는 거거든요. 환자의 암 조직 슬라이드 이미지를 분석해 대표적인 면역 세포 중 하나인 암 조직 종양 침륜 림프구의 분포를 관찰한 뒤 이에 따라 세 가지 면역학적 형질로 분류합니다. 이를 활용해 환자의 면역 항암제 반응 여부를 예측하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루닛은 이러한 차별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투자 이와 아울러 최근에는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하여 환자의 의무 기록이나 바이탈 사인을 전산에 입력하는 전자 의무록 형태가 아닌 실시간으로 환자의 진료를 보면서 또는 간호를 하면서 목소리로 자동 입력 저장되는 보이스 EMR이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우리나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이와 같은 보이스 EMR 개발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리고 있어요. 또한 실제로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들에서 이와 같은 이제 그 장비를 이용해서 보이스 EMR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로 실시간 간호업무라든가 환자 진료 업무 시에 목소리로서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라든가 의무록들을 그 키보드라든가 마우스를 이용하지 않고 음성으로서 입력 저장할 수 있는 보이스 EMR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 학교 인근에 있는 은평성모병원에서 이러한 그 보이스 EMR을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한림대 의료원, 또 서울 성모병원이라든가 이런 그 유수의 대학병원들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범 사업이라든가 또 제한 사용을 통해서 이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진로, 또 취업 분야 이외에도 이렇게 4차 산업과 관련된 신성장 사업들, 또 신성장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졸업 후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도 이러한 분야에 널리 그 지원을 해서 전공 분야로 10분 발휘해서 훌륭한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리 그 보건의료 정보 전공과 관련된 면허 및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보건의료 정보 전공과 관련된 진로 및 취업 분야에 향후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사회 진출하셔서 이런 다양한 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시게 되겠는데요. 이때 지금 보여드린 바와 같은 이제 그 면허라든가 자격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면허와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을 못하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을 해서 좀 더 유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종과 분야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면허나 자격증 중에서 필수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든가 보건교육사 같은 부분들은 국가 면허 또 국가 자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면허나 자격제 없이는 여러분들이 근무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18년 12월부터 이제 그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관련된 그런 의료 정보 또는 의무 기록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고 하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대한 면허와 또는 보건교육사 또는 병원행정사라든가 건강보험사 또는 보험심사평가사 등에 대한 자격증들은 여러분들이 졸업 전에 또 졸업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는 반드시 획득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향후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그 우리 보건의료 정보 전공과 관련된 면허 자격증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더 상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건의료정보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국가가 지정한 면허 제도이면서요. 필수적으로 이 그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과에서 40학점 필수 지정이 되어 있는 40학점을 이수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보건교육사라고 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인증한 국가 자격증으로서요. 우리 전공 과목 중에서 필수 5과목 또 선택 2과목을 이수하셔야만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병원행정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비근한 부분으로서 이제 건강보험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이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학과의 교육 과정을 어느 정도 이수를 하고 일정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시고 수험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를 하시게 되면 취득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한 비슷한 부분으로서 이제 의료정보관리사와 병원 코디네이터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간 자격이 되겠고요. 이 의료정보관리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 지정 30학점, 또 병원 코디네이터는 관련 교과목에 대한 부분은 30시간 이상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시사 평가사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병원 행정사라든가 건강보험사와 같이 민간 자격으로서 학과에서 지금 이제 수행하고 계시는 일정 부분의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시게 되면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타 산업안전기사라든가 의공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공학이라든가 의공학 이런 분야에서 교육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취득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 보건의료 정보 전공과 관련된 면허 자격증 중에서 대표적인 면허 자격증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제 보건의료 정보관리사입니다. 이 보건의료 정보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 정보의 분석과 보건의료 정보의 전사, 그리고 암 등록, 그리고 각종 진료와 관련된 통계 관리, 그리고 질병, 사인, 의료행위 등에 대한 분류 및 의료 정보의 분류와 확인, 유지,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정보관리사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보건의료 정보관리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러한 시험 감독을 위임받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야만이 이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18년 12월 20일부터는 의무기록사, 기존에 이제 의무기록사라고 했는데요. 이런 의무기록사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개정이 되면서 의료기관에서 이런 환자와 관련된 의료정보 또 의무기록에 대한 관리를 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전담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이제 주요 역할은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기록의 질 관리라든가 신뢰성 보장, 또 표준 기반의 정확한 질병, 사인, 의료행위, 종양 등에 대한 분류, 그리고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환자 정보인 개인 건강 정보에 대한 보호와 이용, 보존, 관리, 그리고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경영적인 또는 의학적인 또 연구적인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자료나 경영 자료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정보관리사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료기관 평가, 인증 등 이런 각종 평가에 따른 의무기록에 대한 완전성 관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주요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응시 자격이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아무나 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응시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 12월에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이러한 응시 자격에 대한 부분도 약간 변경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교과목에서 이제 40학점 이상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즉 의무기록 관리학과 관련된 의무록 관리, 의무록 실습, 질병 및 수술 분류, 병원 통계, 의무록 전사, 적정 진료 보장 및 암 등록 중에서 17학점 이상, 또한 의학용어, 공중보건학개론, 의료관계법규, 병리학개론, 해부병리학, 또 해부생리학, 의료정보관리학 전산학, 국민건강보험 등에 대한 과목에서 23학점, 그래서 토탈 4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만이 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8년 12월 이후에는 이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되었고요. 47학점, 그래서 의무록 관리학이라든가 의무록 실무부터 국민건강보험론까지
지금 보여드린 그 다양한 교과목에서 47학점 이상을 이수를 하여야만이 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학과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이 지금 변경 전 자격으로도 여러분들 졸업 이후에도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문제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매년 12월 초에 이 부분을 실시를 합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꾸준히 노력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반드시 이 보건의료 정보관리사를 취득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이제 시험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응시 원서에 대한 접수가 매년 9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8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이런 그 응시 원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이제 9월 초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지가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응시 원서를 접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접수를 한 후에 매년 이제 12월 초,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4일 날 대부분 이제 그 토요일 날 이제 그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시험을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과목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필기 시험은 총 190문항 그리고 각 1점씩 해당이 돼서 190점이 이제 배분이 되겠고요.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또한 실기 시험은 이제 40문항으로서 이제 40점이 배분이 되고 마찬가지로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필기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매 과목의 40% 이상 또 전체 190문항 중에서 60% 이상에 대한 정답을 맞추셔야만 이제 합격이 되겠고요. 또 실기 시험도 40문항 중에서 60% 이상에 대한 부분을 정답을 맞추셔야만 이제 최종 합격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이제 1교시는 보건의료 정보라든가 건강보험, 보건의료 통계 분석에 대한 부분들, 102문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2교시는 질병분류라든가 의학용어 기초, 임상의학, 암 등록, 의료 관계복귀에 대한 부분들을 88문항. 마지막으로 이제 3교시에 점심식사 이후 3교시에는 40문항의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정보관리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전공과 관련된 이제 그 자격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병원 행정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병원 행정사는 최근 이제 대형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행정관리 부서에서 총무 업무, 원무 업무, 인사, 기획, 교육연수, 관리, 격리, 자재관리 등 의료기관에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총괄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병원행정관리자 협회라는 곳에서 시행을 하고요. 이 병원행정사는 2002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인한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병원행정사를 취득한 사람은 그 주요 역할이요. 병원행정에 대한 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병원 경영 전문가로서 의료기관에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각종 행정 또는 경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데 이 시험에 이 자격증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으로서 의료기관에서 병원 업무 행정과 일반 행정을 담당함에 있어서 이 병원 행정사가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병원행정사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가 공인한 민간 자격으로서요. 자격 발급 기관은 이제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가 되겠습니다. 응시 자격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처럼 특정한 이제 그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만의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학의 학과, 즉 우리 학과와 같은 보건의료정보과라든가 또는 보건행정과, 의무행정, 보건관리학과 등의 보건 관련 학과 전공 졸업자라고 하면 누구든지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매년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 공고가 나고요. 그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이제 접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험 시행은 이제 11월 달에, 작년에도 이제 11월 7일 날 시험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11월 달에 시험이 실시가 되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험 과목으로는요. 공중보건학과 보건의료제도론에서 12문항, 그리고 해부병리 및 의학용어에서 12문항, 그 다음에 의료법규에서 18문항, 그 다음에 원무관리 및 보험관리에서 21문항, 병원전산 18문항, 그리고 병원 재고관리, 재무관리, 구매관리, 회계세무관리에서 20문항, 그리고 병원 조직 및 인사관리에서 19문항 등 총 120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겠고요. 이 중에서 60%, 즉 72문항 이상을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시게 되면 통과가 되는, 합격이 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문제 형식은 이제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만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이 시험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를 하셔서 의료기관에 진출하시거나, 또한 물론 이제 다른 여타의 보건 의료와 관련된 업체 또 분야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이 병원 행정사에 대한 부분들을 취득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 마지막 이제 그 취득 자격증은 건강보험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사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라든가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4대 사회보장 제도인 이런 그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수가 적용, 그 다음에 진료비 청구 명세서의 작성 및 이에 따른 문서 유지라든가 관리 등의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그 병원 행정사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단법인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 협회에서 시행하는 민간 자격증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이런 그 건강보험사도 병원행정사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그 유효하고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주요 역할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에 관한 수가 적용, 또 명세서 작성이라든가 문서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그 업무 능력을 측정하고 좀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바로 건강보험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사는요, 병원행정사와 마찬가지로 응시 자격은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학의 학과를 졸업한 또는 졸업 예정자도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전공 졸업자들은 누구든지 시험을 응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병원행정사와 동일한 그 일정으로서 시행이 되며 병원행정사와 같은 날 이 그 건강보험사가 치루어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그 병원행정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사도 그래서 같이 취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시험 과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병원행정사가 중복되는 부분들, 또 보건의료 정보관리사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 이제 준비, 자격증이라든가 면허를 준비를 하면서 따로따로 시험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중복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라겠고요. 공중보건원 및 보건의료 제도로에서 12문항, 해부병리 의학용어 18문항, 의료법규 12문항, 원무관리 24문항, 보험관리 30문항, 병원전산 12문항, 의무로 12문항, 토탈 120문항 중에서 60% 이상인 72문항을 합격을 하면 여러분들 이 건강보험사를 취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문제 형식은 병원행정사와 마찬가지로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런 그 면허라든가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향후 우리 전공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부분들, 또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적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여타의 자격증들은 여러분들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졸업 전에, 또 졸업 전에는 취득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졸업 후에는 어느 정도 기간 안에는 반드시 취득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 꼭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각종 이제 이런 그 취업이라든가 시험을 대비를 해서 몇 가지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그 전략 또는 팁에 대한 부분들을 제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그 보건의료 정보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라든가 취업 분야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대비하는 것도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의료기관의 취업에 대한 취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 것이냐, 또한 보건직 공무원에 응시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관심이 있고 그 분야에 지원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저나 또 우리 학과 교수님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첫 번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그 보건의료 정보 전공과 관련된 분야 중에서 진로 및 취업 분야 중에서 의료기관에 취업을 하고자 했을 때 그에 대한 부분들, 대비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대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는 9만여 개 이상의 요양기관 또는 3천여 개 이상의 종합병원들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양한 의료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그 의료기관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거나 또 졸업 전에라도 이런 의료기관에 취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 의료기관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을 명확하게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업무관리 또는 총무나 인사관리에 모집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 업무 분야라든가 총무 인사 분야에 필요한 자격 또는 요건들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병원행정사라든가 건강보험사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유리한 부분이고요. 또한 그 의료 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여타의 조건들을 사전에 여러분들 이제 그 취업을 하는 시즌에는 이런 그 의료기관에서 이런 그 취업 공고를 채용 공고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채용 공고에서 그 분야에 대한 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셔야만이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응시를 하고 싶더라도 이런 그 조건들이 부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응시조차도 못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고 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원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를 하고 서류 지원부터도 하게 되는데요. 서류 지원과 면접 준비를 할 때는 그 의료기관에 대한 각 세부적인 정보들을 알고서 응시를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해당 병원의 진료과는 몇 개인지 또는 병상수가 몇 개인지 그 병원이 병원인지 종합병원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모르고 응시를 한다고 하면 그 의료기관에 응시하고 지원하는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 의료기관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요즘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병원 홈페이지에 대부분 많이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홈페이지라든가 또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득을 하시고 확보를 하셔서 지원하기 전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확보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반드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한 지원하는 분야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관에는 의료나 의사, 진료나 간호 또는 진료 지원 이외에도 이런 다양한 행정 업무들이 분산이 되어 있고 배치가 되어 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사전에 완벽히 파악하시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인원이 많은 만큼 자신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격 요건들,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보험시사 평가사 등에 대한 자격 요건을 좀 더 강화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준비가 되시게 되면
의료기관 취업은 일반 기업체 취업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 전형 시 입사 지원서라든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고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또 면접도 이 면접에 대한 부분들도 일종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 면접을 통과해야만이 합격을 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만이 의료기관에, 본인이 원하시는 의료기관에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취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모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에 게시된 채용 공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정보보호팀의 정보관리직 계약직이긴 합니다만은 이 분야에 어떠한 분야로서 부분으로서 이제 채용이 되고 그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이 이후에도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된 모집 공고를 통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가 맞는지, 또 이 지원 분야에 내가 적합하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고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들은요,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진료과라든가 또 그 진료과에 어떤 의료진들이 있는지, 또한 그 병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그 기타 이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여러분들 획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 전에는 이 병원에 대한 홈페이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이제 면접을 시행을 할 때 면접관들이 우리 병원에 혹시 병원장을 아시느냐, 병원장 이름을 아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지원하는 병원에 대한 관심과 또 그 병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확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병원장의 이름까지도 좀 아는 부분들이 필요하겠고요. 이 병원장의 이제 진료과라든가 또 이 병원장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여러분들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 또 요양병원들은 이러한 의료기관 인증평가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합니다. 이때 반드시 이제 그 의료기관별로의 이제 미션과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그 의료기관의 이제 미션과 비전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지,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지원을 하시거나 또 면접 전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한 그 응시하는, 지원하는 병원의 진료과들은 과연 무슨 과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 병상수라든가 또는 의사수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어렵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병원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만이라도 여러분들 꼭 숙지하고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직무, 즉 업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면접을 할 때 과연 어떠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오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당황스럽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미리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못해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관련 교과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인지를 하시고 배우셨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의료기관에 지원을 하시기 전에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직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부분 이제 그 의료기관의 행정 업무라든가 경영 지원 업무 또 진료 지원 업무 중에서 일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응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그 행정 또 경영 정보 또는 진료 지원에 대한 업무들에 대한 직무 내용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원무라든가 인사, 재무 회계 또는 구매 관리,
교육 수련에 대한 업무들과 함께 총무 또는 기획 업무 또는 시설 업무, 심사, 전산 등에 대한 업무들이 어떤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파악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그 행정 분야가 아닌 진료 지원 분야입니다. 진료 지원 분야 중에서 이제 중앙 공급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약제, 영양도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환자 의무 기록 또 의료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이제 보관하고 정리하는 이런 그 의료 정보, 보건의료 정보관리사가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의료기관에 따라서 약간 상이합니다만은 행정부서에 속할 수도 있고 진료지원부서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원 분야에 대한 직무 내용도 진료 지원 분야에 대한 직무 내용도 여러분들 확연하게 알고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한 자신이 지원한 의료기관 등에서 특별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취업 목표를 반드시 사전에 반드시 설정해라. 즉 내가 왜 그 의료기관에 지원을 하고 꼭 취업을 해야 하는지 그 목표 의식이라든가 소명 의식을 반드시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에 맞는 자격을 쌓아가는 것이 남들보다 취업의 기회를 확장하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이론형보다는 실무형 직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러한 전공 지식과 아울러 원만한 인성과 서비스 마인드, 즉 역지사지라고 하는 입장에서 남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마인드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선호한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무원 시험에 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무원 시험은 대학교에서 시험과 다르다는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시고요. 공무원 시험에 맞는 공부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물론 암기식 시험이긴 하지만 그러한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이러한 문제가 왜 그 제출이 됐는지, 제시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의 이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자신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더욱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시간을 집중 투자하고 전공 과목을 꼭 만점을 만든다는 목표로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은 마인드 컨트롤 및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긴장하지 말고 자신 있는 과목부터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나가고 답안지 교체는 시험 중간에 절대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답안지 교체 시 제작성에 필요한 소요 시간이 5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7문제 이상을 더 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답안지에 대한 부분들 작성을 잘못하시거나 교체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마음가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어려우면 남에게도 어렵고 또 나에게 시간이 모자라면 남도 모자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유 있게 좀 더 차분하게 긴장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지 않으면 또 안 되겠죠.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은 너무 긴장하지 말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다른 팁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내용 매진하기 전에 간단한 말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의 이제 진로를 확실하게 설정을 할 때요. 인생의 목표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과연 무엇을 궁극적으로 원할 것이냐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항상 현실화할 수 있도록 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목표를 지향하고 꿈을 꾸는 것은 재산과 명예를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산과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이면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며 꿈을 꾸지 않는 것은 죽은 것과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 향후 인생에 대한 인생의 목표를 반드시 설정을 하시고요. 또한 남의 입장과 바꿔가는 이런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항상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항상 바라면서 오늘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